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지난달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보다트,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전립선 비대증 약물과 시알리스, 타달라필 5mg의 복합제, 중증의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이 세계 최초의 복합제 임상시험이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끝내고 시판 허가를 받아서 12월서부터는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방을 시작한 다음에 그동안 벌써 한 3주 이상 그 처방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방문하실 때 비뇨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경우가 이제 친구분들의 소개예요. 다른 데서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을 받고 이 약물을 드시다가 뭐 전혀 효과가 없어서 친구의 소개로 오셨다, 이런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는 자기가 원래 처방을 받던 선생님하고 자기가 불편한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이런 검토와 약의 교체, 이런 것들의 경험을, 그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2차 약제서부터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해서 빨리 그 중증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신약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복용하고 있었던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오시면 검진도 새로 해야 되고요, 1차 약제서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그동안 치료했었던 의무 기록을 좀 가져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약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술,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정보를 구하고 다른 종합병원, 3차 기관에서 치료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환자분들도 이제 진료 의뢰서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정보가, 제가 써드려야 될 정보가 그동안에 어떤 약물을 치료를 했고 어떤 증상으로 어떤 약물들을 처방을 했고 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의뢰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 의뢰서를 써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지금까지 치료했었던 의무 기록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내과적인 또 신경과적인 배경 질환인데요. 실제 소변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과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경과 질환은 방광의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배뇨장애, 여러 가지 소변 증상이 신경과적인 문제 때문에 동반되니까 그런 정보와 약물에 대한 정보가 종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오시더라도 2차 약물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처방하게 된 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올 상반기 약 드시던 분들 중에서 이제 중증의 증상이 있는데 한두 달 처방을 하고 증상에 만족이 안 됐을 때 이번 신약을 병용하는 걸로 또는 이제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세계 최초의 복합제 신약을 소개했더니 그 댓글에 이제 영상을 끝까지 잘 안 보시고 왜 약 이름을 소개 안 하느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댓글에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대답을 해드렸던 게, 이게 참 저도 곤란한 게,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나다 순으로 그 약 상품명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두타스테라이드하고 타달라필 복합제인데 똑같은 약제인데 상품명은 4가지로 듀타나정이 있고 아보시알정이 있고 유레스코, 유로가드, 이렇게 이제 4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약 이름을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똑같은 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가 소개되면 저도 좀 기억하기 쉽고 좀 간단한 약 이름으로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공평하게 그 4가지 약제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약 이름이 4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이러셨다고 그래요. 60대 초반 환자가 오셨는데,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호출을 하시더니, 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나온 약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너나 나나 이렇게 증상,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냐. 빨리 가서 내 약이랑 내 약이랑 같이 이렇게 처방을 좀 받아와라. 이제 그런 특명을 받고 어명을 받고 이제 내원하셨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리 처방은 참 쉽지는 않고요. 그 아드님 입장에서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은 본인이 괴로운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본인이 평가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정보에 대한 걸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서 약 처방이 가능한가요? 물어보러 오신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소개된 이 신약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뭐 모든 약제를 뛰어넘는 뭐 엄청난 약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출시가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다 2차 약제로 쓸 수 있는 성분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1차 약제 사용 기간이 있고 또 그 약제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중증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2차 약제로 쓰기 시작하는 약제라는 것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각 약제마다 여러 가지 성기능에 대한 또 심혈관계에 다른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탐슬로신 제제처럼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증 생길 수 있고 이 복합제에 포함되어 있는 두타스테라이드 제제는 뭐 사정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약이 출시되면서 그 두타스테라이드 약제는 탈모약으로 이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약이니까 탈모 환자들이 1차 약으로 복용하면 되겠다. 어차피 비급여 약이니까 이렇게 뭘 넘겨짚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제는 절대 그 탈모 환자들이 1차 약제로 쓰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뭐 이 탈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의료 보험 급여 문제 때문에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두타스테라이드 제제는 반드시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30, 40대들도 이 탈모약 복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1차 약제로 이런 복합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두타스테라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또 성기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제는 반드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중증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제한해서 2차 약제로 써야 될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험 급여 대상으로 비뇨기약과에서 아주 철저한 관리하에 처방이 됐어야 될 약인데 비급여 약으로 이렇게 제한되다 보면 어차피 이제 비급여 약으로 오히려 오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뇨기약과의 큰 우려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치료 병력, 약물 치료에 대한 추적 관찰을 보고 처방했었던 의사가 2차 약제로 처방을 해야 될 중증 환자들에 대한 2차 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을 바꿔서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동안 처방 병력, 처방 약제, 그리고 그 검사 내역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초기에 크게 부담 없이 2차 약제로 처방이 가능한 그런 약제입니다. 한 가지 약 이름으로 소개하기 어려운 이 주타나, 아보시알, 유레스코, 유로가드라고 하는 네 가지 상품명으로 소개된 두타스테라이드, 테다라필 5ml 복합제에 대해서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처방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정보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기약TV 이용이었습니다.